자, 260페이지고요. 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와 관련된 관련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교재는 260페이지를 진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교재 펼쳐놓고, 여러분 교재 260페이지 맨 위에 보십시오. 맨 위에 보시면, 제가 지금 필기를 하게 될,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미리 적어뒀습니다. 네. 앞을 같이 한번 볼까요? 도시개발법은 몇 문제가 나오죠? 6문제. 6문제를 출제하는데 지난해하고 그 앞에는 최근에 이제 도시개발법은 세 문제는 아주 쉽게 나오는데 나머지 세 문제는 상당히 이제 한 문제 정도는 공부한 범위에서 뭐 이렇게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두 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풀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은 절반 정도에서 하나나 두 개를 더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을 전부 6문제에서 전부를 잡겠다는 마음으로 하면은 법전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찾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조진 시간에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그 도시개발법과 정비법 중 하나를 버리고 선택하면 절대 안 되고요. 쉽게 절반은 쉽게 나오니까, 그죠? 6문제는 쉽게 맞고 거기다가 한두 문제를 더 하는 방법으로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고요. 딱 읽어보고 안 되는 문제는 또 읽어야 됩니까? 빨리 버려야 됩니까? 빨리 버리는 방법이 나을 것 같습니다.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출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자, 보실까요?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면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그리고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이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합니다. 그 개발계획의 정식 명칭이 뭐죠? 개발계획을 무엇을 개발계획이라고 그래요?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약칭해서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자 결정됩니다. 시행자 결정되면은 그 결정된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합니다. 시행자가 작성하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무엇이라고 하죠? 실시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면은 자기가 작성한 실시계획대로 마음대로 사업을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작성된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해도 좋은지 인가를 받고 인가권자가 인가를 공식적으로 고시해야 인가 고시된 실시계획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무슨 방식으로 진행되죠? 수용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도시개발 사업 방법이 정해지게 되죠.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관련된 절차는 그때 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이제 일단 수용 방식까지 진도를 나갈 목표 계획이 그래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보셔야 될 텐데, 교재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저를 보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서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하는지,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있잖아요. 지정권자 제가 이렇게 적으면은 이제 교재를 찾지 말고 일단 머릿속에 무엇이 좀 떠야 되죠. 마지막 이론 강의인데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함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궁금한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합니다. 그럼 지금쯤은 이제 누가 누구에게 제한하고 누가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좀 무엇인가가 이렇게 좀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용도 지역별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공업지역, 도시지역에서 공업지역인 경우에는 최소 3만 제곱 이상 규모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죠. 이런 거 용도지역별 면적 규모 잠시 뒤에 외웁시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어떤 효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어떤 사유가 있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는지, 해제 사유,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뭐 매년 한 문제는 여기서 나온다고 보면 되죠. 이게 농지법 절반하고 맞먹는다 보면 되잖아. 출제 비중을 보면. 그래서 이런 곳은 이런 볼에 나오면 거의 잡아줘야 돼요. 여기는 거의 뭐 99% 나오고 잡아달라는 거지.
그럼 이런 내용들을 교재를 지금부터 확인하면서 공부해 볼까요? 네, 교재 가겠습니다. 260페이지 봅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합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이번에 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쳤어. 경기도하고 서울시 하나구에 걸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될까? 관계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또 뭐하죠? 협의 동그라미.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자를 정하게 되는 거죠.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안 되면 서울시하고 경기도 하나구에 걸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니까 시도지사 간에 협의가 안 되면 누가 지정하죠? 국장.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은 공식처럼 거의 기억이 되죠, 이제. 그 다음 내려봐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 몇 개 있습니까? 5개는 압니다 하셔야 돼요. 국가라고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억번 국가.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지정합니다. 제가 강조드린 게 니은번 디귿번이죠. 니은 디귿은 단순히 외워서는 되지 않잖아요. 니은 디귿을 묶어서 비교. 니은번에 봅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줄 거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누구죠? 장관. 중앙행정부의 장관입니다. 문화관광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그죠?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인 장관이에요. 장관은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행정청. 행정청은 지금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잖아요. 국토부 장관도 행정청이죠? 행정청은 행정처에게 요청합니까? 제안합니까? 요청. 그래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면, 요청 동그라미, 요청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요청 자리에 제안이라고 쓰면 틀리죠? 행정은 행정청에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시고요. 3. 디귿번 봅니다. 디귿번. 공공기관의 장, 정부출연기관의 장의 공통점은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청. 비행정청은 지금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출연기관 장은 비행정청인데 국토부 장관은 행정청이잖아. 그럼 비행정청은 행정청,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합니까? 제안입니까? 제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끝에 보면은 제안하는 경우라고 되는 거죠.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출연기관장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경우로 국가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할 수 있죠. 이렇게 공공기관장과 정부출연기관장의 제안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261페이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나와 있고요. 제안 및 요청에 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평소 제가 설명드리는 그림이죠. 필기하는 스타일대로 적어뒀다고. 이게 필기예요. 필기니까 그 필기를 보면서 설명 듣고 같이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지금 그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의 그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이제 들으면서 그 표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암기도 하고요. 참 중요한데요. 어려워요. 이런 법이 나오면은. 자,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조금 이따 여기서 누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공부하게 돼요. 아무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요청합니까? 제안합니까? 제안할 수 있다고. 누구에게 제안하느냐 하면 이 부분 보십시오. 이 부분은 책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 이걸 안 보고 빈칸을 메울 정도로 반복하셔야 될걸요. 도시개발 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합니다.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단 정말 중요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을 할 수 없어. 제한자에도 제외된다 이 말이야. 단 누가 제외됩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죠.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그리고 조합, 도시개발조합은 제한자입니까? 제외됩니까? 제한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제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거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계속 보는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좀 이야기하려고.
잠깐만요. 왜 국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을 못할까요? 조금 전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 국토교통을 지정하면 되죠. 지정을 제한할 필요가 없죠.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필요가 없죠. 본인이 지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왜냐하면 아까 여기 봐주세요. 도시개발구역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합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잖아. 아니면 누구죠? 국장. 그럼 보십시오. 이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지사 하면은 본인이 지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지정하면 되지 뭐. 지정을 구청에 제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면은 본인이 지정을 제한받고 있잖아. 제한을 받는 자가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본인이 본인에게 제한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정권자이거나 혹은 지정을 제한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조합을 보시라고.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입니까? 개발구역입니까? 시행자입니까? 시행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조합을 만들었습니까? 조합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단계예요. 설립도 되지 않은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는 없죠.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수는 없죠.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이런 이유로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지만, 시행자는 될 수 있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합니까? 제한자가 될 수 없습니까? 제한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지금. 시험 이렇게 나왔죠. 다음 중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는 자는 답이 조합이었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제한자에서 제외됩니까? 제외. 이런 거 너무 어렵고요. 다음 두 번째, 민간이 제한합니다. 민간. 여러분, 토지 소유자는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민간이죠. 예를 들면 민간,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거야. 여기다가 보십시오. 여기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라고 지정을 제한하려면은 적어도 토지 면적 얼마에 해당하는 민간이 제한하면 적어도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동의한다는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 이 동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민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합니다. 그러면은 이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민간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될 수 없도록 만든 제도적 장치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특도, 시랑, 군수구청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했습니다. 그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권이 있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정권이 있죠. 근데 제한을 받았지만 시랑, 군수구청장은 지정권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받았지만 본인이 지정할 수 없죠? 그래서 시랑, 군수구청장은 다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요청하느냐 하면은 진짜 중요한데 이것도 지정권자 중에서 누구죠?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조금 전에 국토교토 장관도 지정권자 맞죠? 국토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였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그러면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권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수 있고, 시장, 군수장은 지정권자 중에서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니까 객관식은 결국 이런 것을 구별을 못하면은 다 못 찾는 거 맞죠? 그래서 어렵다고 했거든요. 시장, 군수장이 요청이 있으면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O.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이 있으면 국토부 장관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O. 단 시장, 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X. 그렇게 문제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시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O 묻겠습니까? X.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나가죠. 문제가 그렇게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이런 관계는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잠깐만.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특도시장 군수자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반영 여부, 제한된 것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반영할 것이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됩니까? 알려줘야 되죠. 몇월 내에 알려야 되죠? 1월. 정당한 사유에서 1월 내에 통보기간 연장 가능. 저 밑에 나와 있을 거야. 저 밑에 봐주세요. 수용 여부 통보 261페이지 동그라미 2번 찾으셨습니까? 읽어볼게요. 자, 국토부 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되면 제한 내용의 수용 여부를 줄 것죠. 1개월 이내에 제한적에 통보해야 됩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 내에서 통보기간 연장될 수 있고요. 비용 부담은 읽어둬야 되죠? 읽으시면 됩니다. 네, 밑에 보니까 제한에 대한 통보기간 비교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국토교육부에서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이 제한될 수 있죠. 저를 볼까요? 눈 보세요. 국토교육부상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을 주민이 제한합니다. 그때 주민 제한 대상 3개가 어떻게 되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구역 지정과 변경, 그리고 용도지구는 뭐죠?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은 주민 제한 대상이 되죠. 제한하면은 위반권자는 제한된 것을 반영할 것이 여부를 며칠 내에 결정하여 알려야 됩니까? 45일 보십시오.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제한은 45일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합니다. 금방 오늘 2번에 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몇 개월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합니까? 1월. 다음 주에 정비계획 위반 제한은 제한일로부터 며칠? 60일. 비교해서 외워야 되겠죠. 숫자를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런 것만 외우면 돼요. 나올 거. 정리 다 해주잖아. 잘 만들었죠? 이런 것만 외우시라고, 필요한 것만.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 지역과 규모. 이번에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지정과 결합 지정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03번 내로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 지역과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03번. 용도지역별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는 규모가 나와 있습니까? 표.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별 지정 규모, 그리고 도시적 외지역에서 지정 규모, 이 표는 암기를 하셔야 되죠. 암기라고 하셨고요. 언제 오죠?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이니까 고개를 드시면 외울 수 있게 됩니다. 고개를 들어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이에요. 도시지역이라고 봅시다. 서울시 도시지역입니다. 서울시 관할구이면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다라고 봅시다. 도시지역은 이렇게 되죠.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3개를 불러주세요. 무슨 녹지지역이 있죠?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지역에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무슨 녹지지역이죠? 생산 녹지지역. 생산녹지죠. 도시의 자연환경과 산림, 경관, 녹지 보존을 목적으로 지정된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 개발이 허용됩니다. 무슨 녹지지역이죠? 자연녹지죠. 아우, 좋아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세분된 16개의 용도지역 가운데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지 않은 녹지가 뭐죠? 보전녹지.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서울시 관할구역에서 유일하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은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도 허용되지 않는 용도지역이 보전 녹지지역이에요. 그럼 나머지 용도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데 제가 농담을 이렇게 얘기했잖아. 여보세요? 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 지을 수 있잖아. 단독주택 하나 지으려고 주거지역에서 대지를 200평 정도 조성하고 있는 거야. 지나가면서 신도시 개발 중이구나 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업지역은 얼마죠? 3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돼요. 나머지 용도지역은 전부 얼마죠? 1만. 다 이거죠, 뭐.
다 외웠잖아. 이렇게 외워도 일주일 뒤에 물으면 막히잖아. 정상이잖아. 수시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는 거지 뭐. 이걸 잊어버리는 건 걱정하지 말라니까. 계속 그러니까 무엇을 걱정하셔야 되냐면은 이걸 잊어버렸다고 손을 놓아버리는 걸 걱정하셔야 된다니까. 어쨌든 앉아서 버텨야 된다니까. 10월달 시험 치기 직전까지. 그러면 진짜 10월 초에 앉았던 분들은 거의 합격자 모임에 가면 80% 이상. 아, 그분들이 다 오더라고. 매년 그게 진리였어. 중간에 사라지면 안 돼요. 사라지면. 제가 사라지면 찾아가면 되는데 찾아갈 수가 없잖아. 전국을 이렇게. 버티십시오. 단 집중하면서 따라오시면 되죠. 여러분 나가십니다. 나갑니다. 도시지역에서 나가면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잖아. 그럼 무슨 용도지역이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겠죠. 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지역은 최소 면적 규모가 얼마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 아파트나 1주택,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나 1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고 관할구역청과 협의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10만 제곱 이상 규모로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요. 교재 잠깐 볼까요? 263페이지 제일 위에 봅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원칙은 얼마죠? 30만 제곱 이상 줄 거죠. 30만 제곱 이상 규모로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에 읽으면 줄 거예요. 공동주택 중에서 빨리 줄 거죠. 아파트나 1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이 몇 개 보입니까? 2개. 기업과 니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얼마? 10만 제곱 이상. 그럼 우리가 객관식 시험의 목적이잖아요. 기업과 니은을 철저히 외워야 될까요? 대충 봐도 될까요? 대충. 이런 거 철저히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문제가 만들어질까를 가정하면 되잖아. 니은번을 가지고 문제 안 넣죠. 기업번 봅시다. 기업번을 줄 거죠.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가로 건너뛰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 등 해버리면 되지 니은번은 아니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게 공부를 좀 기술적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객관식 시험은 그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는 30만 제곱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파트나 1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고 관할교육청과 협의한 경우, 관할교육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얼마죠? 10만 제곱 이상 규모로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하고 바로 이제 내려오셔야 되죠. 미개발지역의 지정 요건. 미개발지역의 지정 요건은 좀 어렵죠? 네, 좀 어렵죠. 일단은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읽어만 두고 여러분이 안 해도 괜찮아요. 3, 4월에는 설명드리는데 5, 6월까지는 핵심에서는 빼버리겠어요. 이걸 빼버리고 오세요. 내려오시고 지정요건 배제 옵니다. 지정요건 배제 오셔서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한 지역으로서 출조 것이십시오.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지정규모나 미개발지의 지정요건에 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이걸 외우십시오. 네. 박상에 들어오셔서 취락지구 취 동그라미 합니다. 개발진흥지구 개 동그라미 합니다. 지구단위 구역구역 지 동그라미 합니다. 3번 줄 것이십시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관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역입니다. 협의 동그라미. 단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렇게 해서 취락지구 취 동그라미, 개발진흥지구 개 동그라미, 지구단위 구역구역 지 동그라미 했죠? 그리고 3번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관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 지정하려는 지역. 거기서 협의 동그라미 그렇게 해서 취, 지, 개, 협의 그렇게 오라고 하죠. 줄 좀 봐줄까요? 좀 어려워요. 저 좀 보세요. 우리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에서는 공업지역은 면적 규모가 얼마 이상이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합니까? 3만. 나머지 용도지역은 10,000 제곱미터. 도시지역 밖에서는 원칙적으로 30만 제곱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 근데 이런 용도지역별 면적 규모를 안 따지고 이런 용도지역별 면적 규모를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는 곳이 있다는 거죠. 취락지구, 지구 단위계획구역, 개발진흥지구 지정된 곳계. 그럼 여기서 잠깐만. 취지계 협의를 그냥 외우면 안 되니까 이해하셔야 되니까 취락지구는 2개를 배웠죠.
자연지락지구가 무엇이 있죠? 집단지락으로 있습니다. 저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지락지구 지정 목적이 어떻게 되죠? 녹간농자의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녹간농자에서 칠학 정비가 목적입니다. 정비 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정했다 이 말이에요. 정비가 뭐죠?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게 정비잖아. 그죠? 정비라고. 녹간농자에서 칠학을 주택 있는 마을을 정비하겠다 이 말이야. 어차피 그 동네 정비하려고 지정된 지구니까 여기는 면적 규모를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칠학지구 안에서 칠학을 정비할 때 그 칠학지구 안에서는 아파트 위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면적 규모를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지고 지정이 가능해요. 어차피 정비가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구역구역은 왜 면적 규모를 따지지 않고 지구 단위 구역구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죠? 지구 단위 구역구역은 지정이 되면 3년 내 지구 단위 구역을 결정해서 공적으로 개발되잖아. 어차피 공적으로 개발할 테니까 도시개발구역도 면적 규모를 따지지 않고 개발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개발진흥지구는 개발 목적의 용도지구잖아.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에도 면적 규모를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해요. 어차피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 공통점은 정비하거나 개발 목적이니까. 면적 규모를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을 지정하는 지역. 이것을 제가 설명할 때 혁신도시건설지역이라고 그랬죠. 국가 균형 발전 나오면 무슨 도시죠? 예를 들면 혁신도시건설지역이에요. 그 혁신도시건설지역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된 지역은 혁신도시건설. 여기도 개발이 목적이잖아. 도시개발이 목적이니까 면적 규모를 안 따지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취직의 협의 그렇게 보시라고. 단 혁신도시 건설 지역이어도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 하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거 조심하시고. 그러면은 봐요. 작년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것을 단순히 암기하는 수준이었단 말이야. 공짜로 한 문제 줬다고 작년에는. 그럼 단순히 거기까지만 암기했습니까? 한 걸음 나은 겁니까? 한 걸음 나은 거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를 보고 대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은 취직의 협의만 외워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연계식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한번 보십시오. 주거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주거지역에서는 9,000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지구 단위 구역구역이 지정된 주거지역이라면은 면적 규모를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니까 9,000제곱미터, 5,000제곱미터인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시험 나올 거 아니에요. 지구 단위 구역구역이 지정된 공업지역에서는 2만 제곱미터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옳겠습니까? 오. 지구 단위 구역구역이 지정된 면적 규모를 안 따지죠? 예를 들면 문제를 그렇게 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라고, 넓게 보시라고, 네. 금방 이렇게 설명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지거든, 또 여기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까? 일단 목차를 보십시오. 여러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죠? 몇 가지가 있죠? 빨리 제목 보십시오. 몇 가지? 4가지. 기득권 보호까지 4가지죠. 이 목차가 떠올라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목을 보게 하는 거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까? 그 4가지를 이제 3가지 정도를 설명하거든, 제가요. 3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 3가지를 설명드릴 테니까 고개를 드시고 설명을 들으면서 교재의 목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거나 그 목차를 확인하시면 돼. 교재는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자, 고개 드시고 설명 들어주세요. 여러분, 여기는 보전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답, 가송 등 농지가 집단되어 있습니다. 물으면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도시지역에 가까워요. 무슨 용도지역이죠? 생산관리지역.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면 무슨 용도지역이죠? 농림지역. 지금 여기서 이걸 도시지역에 가까워요라고 했을 때 생산관리지역으로 말을 못하신 분은 용도지역 표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조금 잃어버린 게 있다고. 다시 한번 복습했으면 좋겠어요.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무슨 용도지역이 4천쯤 되죠? 농림지역이 4천쯤 되죠. 네.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이다. 맞습니까? 관리지역 중에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무슨 관리지역이죠? 생산관리지역. 관리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이게 안 되면은 용도지역편 기본 이론 다시 들으십시오. 복습하면 되죠. 계속 반복해야 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생산관리지역의 앞 들판에다가 빗금침부만큼 여기다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시를 하면은 법적 효과가 발생해요.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은 지정전 용도지역이 뭐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전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은 이곳의 용도지역이 변경돼 버리잖아. 무엇으로 바뀌죠? 도시지역으로. 이해하십시오. 도시지역과 무엇이 되죠? 국토기법상 지구단위구역구역,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구역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구역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지가 되고 이런 거 외우는 건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국토기법상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구역구역 지정이 결정을 형성을 본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우리 이런 것을 배웠죠. 국토기법에서 항만법상 항만구역과 어촌항법상 어항구역으로서 어디에 연접해야 되죠?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소면은 도시지역이 결정고시로 본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국토기법상 도시지역이 결정고시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연계식에서 시험 나온 적도 있어요. 멀리 보셔야 돼. 여러 번 단위에 이렇게 멀리 보인다고. 도시개발법도 보이고 국토기법도 보이고 같은 것은 이렇게 떠오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방법이 없더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자주 다녀서 익숙해지면 멀리 보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인 곳이면 농사 짓습니까? 도시개발해야 됩니까? 도시개발해야 되니까 여기에 땅 가지고 있는 수천 명이 농사 짓고 있고 집 짓고 있고 형질 변경하고 있고 하면은 도시개발 사업에 도움됩니까? 방해됩니까? 방해되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해당 지역의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뭘 받게 되죠? 행비제한, 개발행위 제한을 받게 돼. 이 두 번째 효과잖아요.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안에 모든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내용이 두 가지가 있죠. 일정한 개발행위를 관할 시청 군청이 허가 없이 할 수 없도록 행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임의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허가사항과 임의사항을 구분해야 시험을 칩니다. 허가사항, 저를 보고 말씀하십시오.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이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 저희들 머리 걸쳐 따서 이렇게 묻습니다. 건공, 터터터. 풀죽입니까? 물죽입니까? 물죽. 죽이 뭐죠? 중목의 벌채, 식재도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개발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제일 처음 이거 제가 설명을 딱 하고요. 기본 강의할 때 이거 딱 밑줄 것을 설명하면서 그때 건이 뭐죠? 건축물의 건축 등이거든. 건축 등이니까 건축물의 건축 한 개입니까? 등이 또 있습니까? 또 있잖아. 근데 건축물의 건축 등이 세 가지가 뭐죠? 건축구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또 뭐죠?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는 이 세 가지가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국토기법상 개발 허가 대상과 똑같죠? 그래서 제일 처음하고 제일 마지막을 강조하거든.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건축구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수선 행위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행위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에는 내 집이지만 내 건물이지만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대수선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관할 시청구청에 허가 받도록 행위 제한 받습니까? 허가를 받도록 행위 제한 받습니까? 내 땅이지만 중목, 대나무와 나무를 벌채 자를 수도 없고 내 것이지만 식재, 내 가수원에 사과나무 심을 수도 없죠. 추가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여기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여기 사과 과수원이 있었어. 사과 과수원이 있었다고. 100그루였다? 100그루인데 한 그루에 10만 원씩 사과를 딸 수 있다고 1년에. 20년 동안 딸 수 있대. 20년 동안. 그러면은 보상금을 2억 준다고. 도시개발하면 사과농사 못 치니까 보상금 2억 나온다고. 사과나무가 200그루면은 4억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기존의 사과나무를 뽑아버리고 싶습니까? 더 심고 싶습니까? 막 더 심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에는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더 심을 수 있어? 없어? 없도록 행위자 난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에는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내 가성이지만 사과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관할 시청군청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두 가지. 건축 대수든 용도 변경을 건축 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건축 대수든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인데 다음 주에 가시면은 정비구역에서는 대수든 허가 대상에 빠지는 거야. 이런 것을 비교해야 객관식은 시험 치는 거 맞죠? 여기서만 외워야 됩니까? 또 정비법도 연계가 돼야 됩니까? 연계. 그러니까 넓게 보셔야 된다고 하죠. 넓게. 자주 다니시면 넓게 보인다고. 그 다음에 다시 합시다. 도시개발구에서 허가사항 오늘 중에 보십시오. 265페이지 설명한 거잖아요. 265페이지 제일 위에 허가대상 개발행위. 기업권에 보니까 건축 대수든 용도 변경 밑줄 긋고 싶으시죠? 참지 말고 끄세요. 시험번에 내려서 중목의 벌채 식재도 허가대상 강조드린 거죠? 네. 다음 내려오십시오.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허가사항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임의사항. 읽어보면 낯설지 않으실 텐데요. 기업번에 응급처치 목적인 개발행위는 허가 안 받고 국토교육부에서도 허용됐죠. 그 다음에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탈곡장을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 변경 허가 안 받죠. 마지막에 2번 강조하잖아.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허가 없이 식재할 수 있지만 단 경작지 안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임의상에서 제외니까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런 게 정답 많이 결정한다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 잠깐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 허가 등을 받고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착수가 먼저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먼저입니까? 착수가 먼저입니까? 지정 당시 허가 등을 받고 이미 사업가 공사에 착수했으니까 여기 기득권이 있잖아. 착수한 사업가 공사를 계속하려면은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며칠 내에 신고하면 되죠? 30일 내에 신고하면은 착수한 사업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죠. 자, 잠깐 볼까요? 잘 듣고 O와 X로 답을 합니다. 정확히 대답하셔야 되고요. 저 눈을 보면서 눈을 못 마주치면 공부를 안 하신 거야. 막 바라보지를 못하겠지. 이렇게 눈을 보고 하십시오. 눈을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국토교육부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국토교육부에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당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고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고시에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OX? 이게 원칙이야.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당시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고시에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원칙인데 시가와 저준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할 당시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고시도 몇 개월 내에 신고해야 됩니까? 3개월 내에 신고하면 계속할 수 있어. 오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됐거나 다음 주에 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며칠 내에 신고하죠? 30일 내에 신고. 그럼 기득권 뭐 끝이에요. 수험준비. 이럴 때 숫자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수치만. 그래서 책잘 넘겨봅니다. 책잘 넘겨보면 암기 플러스 기득권보 신고기간 비교해서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가바주등구역과 수단자원보호구역 줄 꺼놓고 시가바주등구역과 수단자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몇 개월 내에 신고하면 되죠? 3개월 이내에 줄 거면 되죠. 그 밑에 도시개발구역 줄 꺼놓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에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며칠 내에 신고하죠? 30일 이내에 줄 거면 되지 뭐. 정비구역 줄 거죠? 다음 주에 할 거야.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며칠 내에 신고합니까? 30일 내에 줄 거면 되죠. 잘 준비해뒀죠? 네,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이런 숫자를 외워야 되죠. 외워도. 작년에 시험 나왔다. 이거 나왔었어요. 작년에 기출문제 소개합니다. 저 눈을 보세요. 시가바주등구역 당시 시가바주등구역 결정고시 당시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고시에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 몇 개월 내에 신고해야 됩니까? 3개월 내에 신고. 쉬웠다니까. 약간 좀 빠르게 스피드하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입니다. 266페이지죠? 네,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발표하시고 좀 어렵거든요. 교재 집중해 주세요. 교재 집중.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교재에 집중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개발구역 수립. 자, 읽어드립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의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 다음이 박상희 동그라미 1번, 2번이죠.
박스안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규정된 날입니까? 규정된 날의 다음 날입니까?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규정된 날이 아니고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해 놓고 3년 동그라미 3년이 된 날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려오십시오. 도시개발 공사 완료가 공고되면 그 공사 완료 공고일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해제. 박스 안에 봅니다. 그 가로 안에 봅니다. 가로 안에 환지 방식인 4번. 언제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인 것으로 간주가 돼요. 저를 보시면 설명합니다.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야 또 암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들고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혼자 연구하지 마세요. 고개를 숙이고 혼자 연구하지 마세요. 여기요. 서서히 공법이 재밌죠?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그건 아니구나. 여러분, 여기다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했어요. 조금 전에 배웠는데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 지정 목적에 맞지는 도시개발 사업에 방해가 되는 일정한 개발 행위를 허가 없이 못하도록 행위제한 받죠? 행위자를 받고 있다고 수천 명의 행위자를 받고 있는데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넣고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도 없다고. 그 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넣고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다는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만 고시했지 사업 절차는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행위자만 받게 되잖아. 국민의 재산권만 침해하잖아. 그래서 법을 만든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넣고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도 없이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법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인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해제됐으니까 여기에 토지 소유자,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행위자를 받아 안 받아? 안 받게 되잖아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하나 이었죠? 그럼 잠깐만. 구역 지정 고시해 놓고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 없으면 구역 지정은 해제가 되는데 해제된 이 지역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변경돼 있었죠? 그죠? 아니 생산관리지역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서 도시지역이 됐잖아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은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그대로 있을까요? 지정된 용도지역으로 환원됩니까? 지정된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현장을 보게 하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외우신 분은 그렇게 상상이 될까요? 시험장에서 긴장돼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자꾸 현장을 보여주고 고개를 들어서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보면 미쳐야 돼. 그 다음에 다시 보시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넣고 실시계획인가 고시 나오고 공사에 들어가고 수용방식으로 공사 무사히 끝나면은 오늘 배울 거예요. 수용방식으로 공사 끝나면은 공식적으로 공사 완료를 공고합니다. 이번에는 공사 중단된 겁니까? 잘 끝났습니까? 잘 끝났죠. 신도시 개발이 끝났다고?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를 다음날 해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잘 끝나면 제일 마지막으로 무엇을 공고하죠? 환지 처분 공고하면은 그 환지 처분 공고를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것으로 보는 거야. 이때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를 다음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를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이 해제된 지역은 미개발된 겁니까? 신도시 개발이 끝난 겁니까? 신도시 개발이 끝나니까 아파트 택지 조성해서 아파트 지어버렸겠죠? 그러면 도시개발사 공사 완료 공고나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이곳이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잖아요. 그 도시지역이 지정 전 개발되기 전 생산관리지로 환원될 수 없죠. 그러니까 도시개발사 공사 완료 공고의 다음날이나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구역 지정 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충분히 여기까지 이해가 될 수 있잖아. 그죠? 해제 사유 몇 개 했죠? 3개. 그럼 이제 이렇게 앞을 보니까 이해가 되잖아.
구역 지정 고시해놓고 3년 동안 실시인가 신청 없이 사업이 중단되어 있으면 3년이 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해제.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해제. 주로 여기까지 하면은 거의 답찬되는 이상이 없더라고. 만약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갈까요? 어려워져 이제 또 2번대로 십시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집중하십시오. 교재에. 다음 중 한 개의 규정된 날의 다음 날. 다음은 박성의 동그라미 1번, 2번이죠. 이게 해제 사유잖아. 박성의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규정된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행수를 봅니다. 예를 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2년이 된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지 않는 경우 2년이 된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 행수를 봅니다. 단 이때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몇 년으로 합니까? 5년으로 하여서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 구역 지정 해제 행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2번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해제인데 이때도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3년을 몇 년으로 합니까? 5년으로 하여서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요. 이거 설명드리려고. 좀 어렵죠?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안 들으면 혼자 고생하십니다. 자, 집중하실까요? 조금 고개를 드시고 혼자 연구하지 마세요. 잠깐 연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조금 이따 공부할 건데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구역을 수립해서 고시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할 때 개발구역을 동시에 수립해서 고시해야 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선후가 아니고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동시에 개발구역 수립해서 고시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단 개발계획을 공모했거나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의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되는 거야.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되는 경우에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해 놓고 2년 동안 개발구역 수립이 없이 중단되어 있으면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행수를 봐요. 단 이때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몇 년으로 합니까? 5년으로 하여서 5년이 된 날의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행수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경우 2년 내에 개발계획은 수립됐어. 근데 그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으면 또 3년이 된 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행수를 보는 거예요. 이때도 그 면적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3년을 몇 년으로 합니까? 그때는 5년으로 하여서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 행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에도 2년이 된 날 다음 날, 3년이 된 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됐다는 것은 사업 완료입니까? 사업 중단입니까? 사업 중단이 해제 사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할게요. 논스톱으로 5가지를 다 할게요. 마음으로 따라해요. 연습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해놓고 3년 동안 실시인가 신청이 없으면 다음날 해제. 수용 방식으로 공사가 무사히 끝나고 공사 완료 공고가 있거나 환지 방식으로 무사히 공사가 끝나고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공사 완료 공고나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날 해제.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경우 그 지정 고시로도 2년 내에 개발계획 수립이었거나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됐더라도 그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몇 년?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으면 2년과 3년이 된 날의 다음날 각각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강의를 돌리면서 연습하시고요. 네 것으로 만들면 되고요. 본 시험은 대개 위에 3개 정도면은 어차피 오지선당이 한 줄 열 때 여기서 들어가니까 대부분 수준이 완료되고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해 봤는데 밑에 2개가 어려우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학문 연구 아니고 시험 치면 되니까 나올 확률이 낮고 아주 어렵게 느껴지면 버릴 줄 알아야 되죠. 네. 267페이지 개발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부터 더 휴식 후에 진행하겠습니다.